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독일어 문법 썸타기 어느새 6번째 시간이 다 됐죠.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되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업로드된 걸 그대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독일어뿐만 아니라 다른 컨텐츠를 함께 올리기 때문에 지금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혹은 이제 원하시는 날짜에 들어오셔가지고 재생 목록을 보시면 거기에 독일어 문법 썸타기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계시죠? 공유하기도 특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째 시간 독일어 문법 썸타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인칭 대명사의 격변화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노미나티브는 특히나 우리말로 조사로 은, 이, 가가 붙는 주격이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게니티브는 뭐뭐의가 붙는 대체로 소유격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나티브 같은 경우는 대체로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격이라고 했고 아쿠사티브도 목적격이죠. 큰 틀 안에서 나티브와 아쿠사티브는 모두 목적격에 해당된다. 그러나 아쿠사티브는 누구누구 을에 해당하는 무엇 을에 해당하는 의미로 주로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 노미나티브일 때는 나는 혹은 내가가 됐었고 나의일 때는 마이너가 됐었고 마인에서 이제 확장형인데 자 그리고 나티브 같은 경우는 me에서 누구누구에게 바로 나에게가 됐었고 아쿠사티브인 미시 같은 경우는 나를이죠. 나를 요렇게 의미가 변했더라. 그리고 me와 미시에서 영어는 이거 두 개를 me로 합쳐버리고 대신에 필요할 때 전치사를 갖다 쓰는 등의 형태를 쓴다. 라는 얘기도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너에 대해서 do죠, do, 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do는 너는 혹은 네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너의일 때는 thine 혹은 thina 요거 확장형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라는 말을 쓸 때는 me야 대신에 내에게가 아니고 너에게 일 때는 the야라는 표현이 나왔죠. 너에게 the야. 그리고 너를 일 때는 this죠. 너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새로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Ich meine mir mich du deiner dir dich.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표현이 뭐였어요? 아하, ich liebe dich라는 표현에서 요게 뭔지 알게 됐고 요게 뭔지 알게 됐죠. 그래서 노미나티브 그러니까 나는 혹은 내가라고 했었고 dich는 뭐였어요? 너를이죠. 너를. 아하, 나는 너를 사랑해를 ich liebe dich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되겠더라. 자, 그러면 요거를 반대로 우리가 크로스 섞을 수도 있겠죠? 그럼 this가 노미나티브로 가면 뭐가 돼요? 너는 이라고 하면 너는 누가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해니까 뭐죠? 내가가 아니라 나를 미시가 되겠죠. 그래서 do에다가 여기는 미시로 바꾸면 될 텐데 물론 이 동사 가운데는 live라는 동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이것도 격변을 하면 겪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do lives라고 쓸 텐데 뭐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그 관계는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인칭 대명사가 그렇게 격변어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ch meine mir mich가 있었고 du deine dir dich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를 해야 될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요번에는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에어가 뭐냐면 영어의 he입니다. he. 그가, 그는 이란 표현이고 she는 she예요. she. 그녀가, 그녀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참고로 요거 소문자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 대문자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녀라고 할 때는 소문자 z예요. 자, 물론 이게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당연히 대문자로 z 하겠죠. 그 뒤에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소문자 z라는 거. 자, 이것도 g라고 우리말로 읽지 마시고 z 하고 정확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위에서도 일단 한번 읽고 가볼게요. Er, seiner, ihm, in. 자, 여기서 발음을 하나 봅시다. 에하고 이가 만나면 I라고 발음되는 건 뭐 당연히 이제는 익숙하게 다 할 수 있으니까 seiner 하고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이 요거 두 개가 문제인데 자, 참고로 모음 다음에 모음이 뭐죠? 아, 에, 이, 오, 우죠. 모음 다음에 나오는 하, H, 하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발음한다?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한다라는 게 독일어 발음의 특성이죠. 자, 그런데 이가 뭐예요? 이거 I, 영어로 I. 이가 모음이죠. 그리고 뒤에 하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있는 걸 길게 해서 이라고 하면 돼. 이 그냥 이 하고 끝이 아니라 이 길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임 하면 될 것이고 뒤에 거는 인. 그러니까 임하고 인 끝에 있는 게 m이냐 n이냐 그 차이인데 임하고 인하고 그렇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겠죠.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는이라고 할 때 그는 혹은 그가가 되겠죠. 에야 그는 혹은 그가 이거 사이너는 그의가 될 것이고 임 하면 뭐예요? 그에게 다티프니까 그에게 그리고 인 하는 순간 뭐예요? 그를이죠. 그를 아하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하는 문장 ich 다음에 liebe 써놓고 여기다가 dative 썼죠. 그래서 여기 dative 아쿠사티브 썼죠. 그래서 dich를 갖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 나는 그를 사랑해. ich liebe ihn 요렇게 써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하 나는 그를 사랑해라고 아쿠사티브를 요렇게 넣을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그녀일 때 she, she죠, she일 때 she 영어로는 her죠, her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형태가 her, I love her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형태가 좀 다르죠. 자, sie 다음에 ihre, ihre라고 이제 보통 우리말로 쓰는데 ihre, sie, ihre 그 다음에 ihr, sie 자, 여기서도 이 다음 하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 하고 길게 발음되면 되겠죠. 그래서 ihr 이어 그 다음에 맨 끝에 z 아하 여성일 경우는 노미나티브하고 아쿠사티브 형태가 동일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나는 그를 사랑해가 아니라 나는 그녀를 사랑해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되겠죠? ich liebe 해놓고 소문자 sie 이렇게 써놓으면 나는 그녀를 사랑해 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인칭 대명사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로로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er 그는 혹은 그가 seiner 하면 그의가 될 것이고 ihm 하면 뭐예요? 그에게가 될 것이고 ihn 하면 그를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she 그녀일 때 sie 하면 뭐죠? 그녀는 혹은 그녀가가 될 것이고 이어가 하면 뭐야? 그녀의 그다음에 이어 하면 그녀에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sie 하면 뭐예요? 그녀를이 되겠죠. 자, 참고로 지금 게니티브를 전부 다 에, 에를 끝에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만요. 좀 지우고 해볼게요. 자, 요거 끝에다 에, 에를 붙인 건 순전히 활용 형태를 보여주게 쓴 건데 요 뒤에 거는 er, sein, ihn, ihm 하고 sie, ihr, sie 이렇게 요거 앞에 거 뒤에 에, 에를 전부 빼고 여기서도 보면은 mine 그쵸? 그리고서 thine 요렇게만 외우셔도 됩니다. 이건 뒤에 에가 붙인 건 순전히 활용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거는 없애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든 이걸 격변하면서 다른 어미가 붙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ich, mein, mir, mich, du, dein, dir, dich 요렇게 하셔도 되고 그 뒤에 나오는 것도 er, sein, ihm, ihn, sie, ihr, sie 요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나중에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게니티브는 일단 참고 사항으로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로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we입니다. we 영어로 we 우리죠. 우리. 자, 위에서 한번 읽어는 볼게요. we야 여기서도 이거 다 빼버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여기 안 되는 이건 어이씨로 그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얘 때문에 그런 건데 어이씨 자 wir uns 이건 해당 사항이 없네요. 네, 잠시 죄송해요. 네, 요거는 그때 uns. 자, wir, unser, uns. 자, 다시 한번 wir, unser, uns. 이렇게입니다. 자, wir 하면 뭐야? 우리는 이제 우리가가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가 될 것이고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나씩. 자, unser는 우리의가 될 것이고 우리의 그리고 다티브 누구누구에게일 때는 uns입니다. uns 그리고 아쿠사티브 형태 우리를도 똑같이 uns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하더라. wir, unser, uns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요게 좀 문제예요. 요게 요건 영어로 you예요. 우리가 분명 영어로 you를 do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참고로 영어의 you는 의미가 두 가지죠. 너란 뜻도 있지만 너희들이라는 you에 대한 복수형도 어때요? 형태가 그대로 you죠. 그런데 독일어에서 말하는 you의 복수형, 즉 너희들일 때, 너희들일 때는 형태가 어떻다? 노미나티브가 이하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죠 우리가? the 여성일 때 앞에 돌아가 볼게요. 여성일 때 the, the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노미나티브가 형태가 이렇게 생겨 있다. 그러면 이게 너희들이라는 의미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형태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는 노미나티브일 때는 너희들이라는 의미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이건 어이아로서는 여기서 어이씨입니다. 원래 요 형태에서 이제 이게 변환되는 건데 어이씨가 이제 변환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일단은 게니티브는 제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고 있는 거예요. 오이어, 오이어가, 오이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변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다티프는 너희들에게 하면 뭐예요? 너희들에게 하면 어이씨가 될 것이고. 자, 에하고 오가 붙어 있으면 발음을 어떻게 한다? 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발음 관련해서 뭔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Deutschland 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Deutschland 이렇게 할 때. 자, 여기서도 에와 우라서 Deutsch 오이라고 발음했고 맨 끝에는 D는 발음이 T가 된다 해서 Deutschland가 아니고 Deutschland라고 Deutschland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어이시 그 다음 어이시 자, 다티프와 아쿠사티프 모두 어이시 동일합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조금 외울 게 많으니까 한 번씩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Wir, unser, uns, 그 다음에 ihr, euer, euch 이렇게 다시 한번 wir, 우리는, 우리가 unser, 우리의가 될 것이고 uns 하면 우리에게 그리고 아쿠사티브도 동일하게 uns 해버리면 우리를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 노미너티브일 때 이어는 너희들은 혹은 너희들이가 될 것이고 너희들 복수형이에요. 이거는 you에 대한 복수형. 어이어 하면 너희들의가 될 것이고 또다시 다티브에서 어이시 해버리면 너희들에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쿠사티브인 어이 역시 너희들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칭 대명사 너희들까지 받고 자, 그 다음에 뭐지? 요거는 왜 대문자로 썼을까요? 자, 참고로 요것도 2인칭입니다. 2인칭. 자, 2인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무슨 말이에요? 자, 1인칭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2인칭이라는 표현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어떤 상대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1대1 상황에서 내 앞에 있는 보통 you라고 하죠. you, 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문자 Z는 당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you에 대한 존칭형이에요.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나 보고 너라고 부르지 않죠. 초면에 어떤 사람 봤는데 야, 너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혹시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존칭의 표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Höflichkeit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어에는 그냥 you하고 반말이 아니라 the라고 하는 당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존칭의 표현이 있어요. 물론 근데 이 존칭이라는 게 the라는 게 당신이라고 하니까 마치 애와 어른 사이 혹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 이런 식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독일어에서 말하는 do와 the의 차이는 그 친밀도의 차이가 일단 가장 큽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거의 한 7, 80대 시는 교수님한테 the라고 하지 않고 do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니 교수님한테 어떻게 너라고 불러?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하고 제가 굉장히 오래 봤고 이미 수없이 오래 봤고 일정 이상 개인적으로도 친밀도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모두 뭐냐면 야 그냥 두라고 해 편하게 라고가 된 거죠. 그만큼 인간적인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대학생 이상 된 아이들한테 혹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이럴 때는 전부 다 Z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면에 do를 쓰면 굉장히 일종의 뭐 예의가 없는 경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Z를 쓰되
친구 사이에서는 do를 쓰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만난 그 같은 반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코스타일레마라든가 그 같은 수업 듣는 사람들끼리라든가 이럴 때는 do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할 때 예를 들면 뭐 그냥 뭐랄까 아는 사이 정도 이럴 때는 그럼 the를 쓸까요? do를 쓸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the라는 게 꼭 어떤 우리말의 존댓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 그런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그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요거의 Z에 대한 변화도 봅시다. Z 다음에 ihre, ihnen, sie. 자, 요거는 이렇게 Sie, ihre, ihnen, si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e 하고 그 다음에 다티프도 요거 참고로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ihnen 그 다음에 sie. Sie, ihnen, sie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소문자 Z는 뭘까? 아까 소문자 Z는 분명 여성이라고 했는데요. 네, 맞죠. 그런데 형태가 달라요. 여성일 때는 Z 다음에 여기가 이어였고 그 다음에 소문자 Z였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다르죠. 기억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소문자 Z는 바로 영어의 they입니다. they. 걔네들. Z가 they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sie, ihr, ihnen, sie 할 때 여기는 소문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요거를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거하고 요거 언제 헷갈리느냐? 자, 요렇게 Z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을 때 헷갈려요. 왜? 문장 처음엔 항상 뭐로 쓰니까? 대문자로 쓰니까 요렇게 쓰겠죠. 대문자로.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동사를 보고서 얘가 여성 명사인지, 여성의 인칭 대명사인지, 존칭의 형태인지, 복수형인지를 판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Z를 가지고 특히나 시험 문제에 많이 내죠. 특히나 학교에서 시험 문제 할 때 이 Z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고 시험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격변을 이해하다 보면 아하 무슨 말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니까 지금은 일단 형태만으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ie, ihr, ihnen, sie 그리고 다시 한번 sie, ihre, ihnen, sie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자, 우리가 이제는 전체를 다 봐야 되겠죠. 그냥 하나하나 계속 두 개 보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니까 한꺼번에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읽어봅시다. 세로로 ich, meine, mir, mich.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나에게, 나를 이렇게 죠. ich, meine, mir, mich. 여기서도 ich, 그리고 mine만 기억하셔도 돼요. dein만 기억하시고 sein, 여기서도 ihr, 여기서 sein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는 게 나중에 좀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렇게 봅시다. 자, ich, mein, mir, mich. 그 다음에 du, dein, dir, dich. 이거 같이 따라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er, sein, ihm, ihn. 요거는 그죠. 그 영어의 he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의 she에 해당하는 th는 sie, ihr, ihr, sie. 자, s는 참고로 같이 안 해도 되고 영어의 it에 해당하는 겁니다. it은 이게 남성하고 형태가 동일해요. 거지반 s 다음에 sein, ihm 해놓고 여기가 또 s예요. 자, 요게 같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남성하고 남성이 air 다음에 in이었는데 s는 그대로 s더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가 한 번 더 되어 있죠. 그래서 wir, unser, uns, uns 이건 뭐야? 우리죠. we죠. 영어 we. 그 다음에 이거는 you에 대해서 복수형이라는 거. 복수형. 그래서 ihr, euer, euch, euch. 그 다음에 sie, ihr, ihnen, sie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라 그랬죠? 똑같이 you인데 그냥 너가 아니라 존칭의 you라 그랬죠. 그래서 대문자로 쓴다. 여기도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 이렇게 항상 대문자로 쓴다. 그래서 얘는 문장 안에 들어있더라도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sie, ihr, sie, sie, ihr, ihnen sie라는 거.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여기가 만약에 그냥 이어라 그러면 뭐예요? 여성이죠. Sie, ihr, ihnen, sie. 그래서 예를 들어 wie geht es Ihnen이라는 표현 나올 때 이제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소문자 Z는 they자 they. 걔네들 나머지 복수형일 때 they, sie, ihr, ihnen, sie 이렇게 얘는 소문자로 써주셔야 되더라. 이렇게 형태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볼 것이 자, 오늘은 외울 게 좀 많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살펴볼까요? 이시에 대해서 노미나티브, 이시를 또 어떻게 요거 자체가 노미나티브인데 게니티브는 우리가 일단 빼놓고 모른다고 쳐고 다티프하고 아쿠사티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시에 대한 다티프가 뭐였죠? 이시일 때 나에게 뭐라고 했죠? 대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바로 미어였고 나를은 뭐였죠? 바로 미시였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다티프와 아쿠사티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너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do일 때 미어 거의 똑같죠? 미어 다음에 this 이렇게만 했죠. 기억나시죠? 요거. 그리고 뭐가 있었죠? 그에 해당하는 거 air죠. air일 때는 어떻게 쓰죠? 여기 air일 때는 다티프가 air 임 해놓고 아쿠사티프는 in 이렇게 요 형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그녀라고 할 때 소문자 z는 어떻게 썼죠? 그녀 할 때 z 어떻게 썼죠? 그녀에게 이어 그녀를 z 이렇게 썼다는 거 두 개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s는 오늘 새로 나왔으니까 영어 is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쓴다? 사실 다티프는 거의 쓸 일이 없긴 하지만 얘는 임 여기까지 남성하고 동일해 보이죠? 하지만 아쿠사티브일 땐 s로 쓴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형태가 같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거까지는 일단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했던 것들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텐데 자, via에 대해서는 다티프가 어떻게 썼죠? 다티프가 우리에게라고 할 때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외우셔야 되는데 틈틈이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일단 via 같은 경우는 우리가라는 게 우리는 혹은 우리가 은는 이가가 붙으니까 이렇게 얘에 대한 다티브 우리에게는 온스가 될 것이고 우리를 또한 똑같이 온스죠. 이렇게 해서 다티브와 아쿠사티브는 온스 동일하더라. 자, 그러면 너희들이라고 할 때 너희들 요거는 어떻게 썼어요? 이에 대해서는 자, 이거 발음이 좀 헷갈렸었죠? 이렇게 오이라고 생각했어. 오이시 이렇게 쓴다. 오이시. 이거는 영어의 you, 즉 독일어의 do에 대한 복수형인 거죠. do에 대한 복수형, 플로갈. 해서 너희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어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다음에 대문자 z가 있었네요. 이게 뭐였어요? 바로 너에 대한 존칭이었죠. 존칭. 그래서 당신이라는 표현 썼는데 그것이 우리말의 존댓말과 좀 다르더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를 들면 나이 많은 사람이 존댓말 쓰고 교수라고 존댓말 쓰고 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친밀도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Z를 쓰게 되어 있고 어떤 뭐 은행을 가거나 뭐 어딜 가거나 했을 때 당연히 Z를 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은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애들한테 do를 많이 쓰는데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좀 성인이 되고 나면 Z를 써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그냥 do라고 하지만 대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반드시 학생들한테 Z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당신이란 존칭 표현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죠? 다티프하고 아쿠사티프를 어떻게 쓰죠? 여기 일단 대문자로 뭐라고 쓰죠? 이넨 이렇게 이넨 그래서 위게 데스 이넨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 이넨 있고 그 다음 맨 끝에는 z 대문자로 다시 써야 되더라. 자, wie geht es Ihnen 할 때 wie geht es Ihnen 했었죠. wie geht es Ihnen. 자, 참고로 이게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표현인데 how are you 뭐 어떠세요?
what's up 뭐 이런 식의 의미인데 참고로 we get this 다음에는 항상 요 자리에는 dative가 와야 돼요. dative가. 그래서 당신 the라는 표현에 dative인 e는 요거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은 뭐가 돼요? 아하, 당신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당신께서는 좀 어떠신가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어때요? 당신께서는이면 the, 노미나티브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이게 해석이 우리말로는 은는이가 이렇게 붙고 하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특정한 문장에서는 특정한 문장 성분만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이인을 쓰면 뭐였어요? 당신에게였죠. 그러면 당신에게 잘 지내시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당신은 잘 지내셨나요?가 되니까 노미나티브일 것 같지만 we get this라고 하는 요 구형 자체는 그 뒤에다가 dative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in이라는 형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형태를 그냥 그 의미로서만 잘못 기억하면 문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래서 we get this in은 하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in을 쓴 이유는 we get this라는 표현 s get 하고 들어가는 그 표현 때문에 dative가 들어갔더라. s 다음에 get 하면은 뭐냐면 it이죠. it goes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자, 이걸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asked 대답을 할 때 asked me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 참고로 지금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그 viget에 있는 표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 일단 스킵하시거나 그냥 듣고만 계시면 돼요. 근데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asked 다음에 dative인데 it goes 예를 들면 그런 거죠. it goes well 이런 표현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때? It goes well.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그냥 잘 되고 있어. 이런 표현 쓸 때. 바로 그런 의미로서 asked 다음에는 dative.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무엇 하다라는 표현으로 asked dative. 자, 근데 요걸 가지고 의문문으로 만들 때 그럼 어떻게 how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we get this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가 된 건데 그렇게 문장 구조의 복잡한 것까지는 지금 단계에서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in은 we get this인에서 그 in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서 온 거더라. 그래서 대문자로 써야 되더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사설이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문자 z 요건 뭐라 그랬죠? 영어에 they에 해당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바로 그 사람들 이런 표현 썼는데 혹은 당신네들 당신네는 아니죠. 그건 이제 z니까 자 they의 형태 요거는 어떻게 쓴다 그랬죠? 여기는 여기서 e는 소문자로 쓰고 맨 끝에는 z도 소문자로 쓰더라. 이렇게 차이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넘어가 볼게요. Ich, mir, mich. 이거 색깔이 안 뜨네요. 자, 잠시만요. 네, 요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ich, mir, mich. 그 다음에 du, dir, dich. 그 다음에 er, ihm, ihn. 그리고 sie, ihr, sie. 그 다음에 es, ihm, es. 그 다음에 wir, uns, uns. 그 다음에 ihr, euch, euch. 그 다음에 대문자 sie, 대문자 i는 대문자 sie. 그리고 소문자로 sie, i는 sie.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외울 게 많아요. 인칭 대명사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영어는 들어갈 때 웃고 나올 때 운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쉽거든요, 영어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런데 독일어는 들어갈 때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배울 게 좀 많다 보니까 아, 독일어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 틀을 처음에만 조금만 고생해서 외워놓고 나면 나중에는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제 지우고 이제는 조금 긴장의 끈을 놓고서 들어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뭐랄까 문장의 특성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네, 지우개가 이렇게 작지 않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잠시만요.
대충 이렇게. 지저분하다. 지워져라. 네, 요 정도만 지우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 항상 주어가 있어야 되고요.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 I have a, 예를 들면 brother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거 순서를 바꿔볼게요. have를 그대로 두고 예를 들면 a brother have I 말 안 되죠. 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못 쓰잖아요. 왜? 나는 형이 있어. 형 하나 있어. 형 하나는 나를 갖고 있어? 이때 me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그나마도 이것도 has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는 단어일 때는 그나마 상관이 좀 덜해요. 찾아가면 되니까. 근데 영어는 어순이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독일어의 특징이 뭐예요? 노미나티브하고 게니티브하고 노미나티브 이렇게죠. 나티브하고 아쿠사티브가 있죠. 근데 각각이 어때요? 항상은 아니지만 대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편의상 1, 2, 3, 4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 2, 3, 4번이나 4, 3, 1, 2번이나 1, 3, 2, 4번이나 큰 틀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왜? 1, 2, 3, 4 4개를 다 갖췄으니까 4, 3, 1, 2도 어쨌든 1, 2, 3, 4 4개 다 있는 거잖아요. 1, 1, 2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식의 표현이 되느냐면 예를 들면 잘 보세요. ich liebe 해놓고 dich 했죠. 자, 요거 우리 어떻게 번역했어요? 너를이죠. 너를 누가? 내가 어떻다? 사랑해죠. 사랑해. 잘 보세요. 리베를 그냥 둬볼게요. 얘는 동사는 보통은 항상 포지션 5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this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it이라고 써볼게요. 이때는 소문자 it가 되겠죠. 영어하고 달리. 자, 이렇게 it 써볼게요. 자, 요거 해석 뭐라고 한다고요? 너 룰이죠. 이건 뭐예요? 내가죠, 내가.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미 격을 정해서 그 격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를 부여해 버렸기 때문에 어순이 바뀐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장의 차이가 생기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격을 정확하게만 외우고 있으면 문장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순이 바뀌니까. 반대로 말하면 고정적으로 이건 이렇게 써야만 해라는 식의 어떤 규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격을 일일이 다 외우려면 굉장히 힘들죠,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뭐냐면 원래 격이 있었는데 그걸 다 부숴버린 거예요. 부숴버리고 대신에 문장의 순서를 정했죠. 야, 첫 번째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고, 두 번째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는 각각 뭔가 와야 돼. 라고 규칙을 정해버린 거예요. 격을 정해놓으면 격은 섞여도 그 안에 자체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어순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격을 외워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없애보겠다고 격을 다 부쉈죠. 그러고 나서 문장의 순서를 만들어버린 게 영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어순을 바꾸거나 뭐하거나 하면 큰일 나는 경우도 생기죠. 혹은 의미가 전혀 달라지거나. 그게 영어와 독일어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격변화를 외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그걸 조금만 외우고 나면 나중에는 문장을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조금만 이번 단계에서 고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 격변화는 최소한 노미나티브와 다티브와 아쿠사티브 세 가지 정도씩은 반드시 외운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할 거니까 그 관계는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인칭 대명사가 그렇게 격변어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ch, meine, mir, mich가 있었고 du, deine, dir, dich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를 해야 될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요번에는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er가 뭐냐면 영어의 he입니다. he. 그가, 그는 이란 표현이고 she는 she예요. she. 그녀가, 그녀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참고로 요거 소문자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 대문자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녀라고 할 때는 소문자 z예요. 자, 물론 이게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당연히 대문자로 z 하겠죠. 그 뒤에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소문자 z라는 거. 자, 이것도 지라고 우리말로 accusative in me 같은 경우는 나를이죠. 나를 요렇게 의미가 변했더라. 그리고 me와 me에서 영어는 이거 두 개를 me로 합쳐버리고 대신에 필요할 때 전치사를 갖다 쓰는 등의 형태를 쓴다. 라는 얘기도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너에 대해서 do죠, do, 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do는 너는 혹은 네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너의일 때는 thine 혹은 thina, 요거 확장형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라는 말을 쓸 때는 me야 대신에 내에게가 아니고 너에게 일 때는 the야라는 표현이 나왔죠. 너에게 the야. 그리고 너를 일 때는 this죠. 너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새로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Ich meine mir mich du deiner dir dich.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표현이 뭐였어요? 아하, ich liebe dich라는 표현에서 요게 뭔지 알게 됐고 요게 뭔지 알게 됐죠. 그래서 노미나티브 그러니까 나는 혹은 내가라고 했었고 dich는 뭐였어요? 너를이죠. 너를. 아하, 나는 너를 사랑해를 ich liebe dich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되겠더라. 자, 그러면 요거를 반대로 우리가 크로스 섞을 수도 있겠죠? 그럼 this가 노미나티브로 가면 뭐가 돼요? 너는 이라고 하면 너는 누가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해니까 뭐죠? 내가가 아니라 나를 미시가 되겠죠. 그래서 do에다가 여기는 미시로 바꾸면 될 텐데 물론 이 동사 가운데는 live라는 동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이것도 격변을 하면 겪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do lives라고 쓸 텐데 뭐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특히나 우리말로 조사로 은는 이 가가 붙는 주격이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게니티브는 뭐뭐의가 붙는 대체로 소유격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나티브 같은 경우는 대체로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격이라고 했고 아쿠사티브도 목적격이죠. 큰 틀 안에서 나티브와 아쿠사티브는 모두 목적격에 해당된다. 그러나 아쿠사티브는 누구누구 을에 해당하는 무엇 을에 해당하는 의미로 주로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 노미나티브일 때는 나는 혹은 내가가 됐었고 나의일 때는 마이너가 됐었고 마인에서 이제 확장형인데 자 그리고 나티브 같은 경우는 me에서 누구누구에게 바로 나에게가 됐었고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독일어 문법 썸타기 어느새 6번째 시간이 다 됐죠.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되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업로드된 걸 그대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독일어뿐만 아니라 다른 컨텐츠를 함께 올리기 때문에 지금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 맞춰서 혹은 이제 원하시는 날짜에 들어오셔가지고 재생 목록을 보시면 거기에 독일어 문법 썸타기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계시죠? 공유하기도 특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째 시간 독일어 문법 썸타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인칭 대명사의 격변화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노미나티브부터 노미나티브